자, 또 7번 하나 볼까요? 민법상 물건의 종류가 몇 가지였다 그랬죠? 8가지. 이게 기초과정을 하면서 개별 물건의 이름 정도는, 의의 정도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이게 툭 치면 나올 정도까지 좀 연습을 좀 하고 갑시다. 먼저 점유권의 뜻이 뭐였죠? 이렇게 조용하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한 주 한 주 수업 내용은 그냥 많이 이해하죠. 근데 이게 좀 지나면 머릿속에 금방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사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니까 차근차근 이해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는데, 이게 시험 문제를 풀려면 머릿속에 내용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들을 때는 이제 끄떡끄떡 하다가 이제 교실을 나가면 머릿속에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민법 수업이니까 오늘 민법 좀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유권도 이런 거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충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내일 수업 뭐죠? 공시법이죠. 오늘 수업하고 내일 공시법이 들어오면 민법이 머릿속에 밀려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또 그 다음 수업 뭐예요? 세법. 또 세법 들어오면 민법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지나면 이거 좀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릿속에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차곡차곡 자기 머릿속에 자꾸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린 교환 있죠? 교환을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읽고 자주 봐야만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내용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그림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면 내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내게 되려면 자꾸 반복해서 자꾸 읽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다음 과정, 기본 과정 가서도 반복을 해주고 핵심 과정은 반복을 해주는데, 시험은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니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자꾸 읽어 내려가는 걸 많이 연습하시기 바라요. 본 수업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좀 2, 3일 지나가면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동영상 올라오면 그 주말 이용해서 한번 꼭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2번 정도 보면 대충 가닥이 확 잡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교환을 통해서 합격서가 나오면 합격서 가지고 계속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배운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현상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뭘 불문하고,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소유권 했었죠. 그럼 소유권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니까 이 단어 반드시 써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은 뜻이 뭐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무엇을,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용익물권 3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요 세 제도 중에 시험용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시험용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전세권? 아니요. 지상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실제 생활의 3개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뭘까요? 전세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제도가 우리 실제 생활에 잘 보이지는 않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전세권 거의 없어요. 전세권 거의 없고 전세, 월세가 많죠. 걔네하고 전세권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그런데 잘 일상생활을 보지 않는 제도니까 이 개념 설명할 때 예를 잘 기억합니다. 이건 어디에 써먹는 제도인지 그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보물권 3가지가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 중에 이제 요 질권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 제도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이게 용익물권 3가지인데, 용익물권에 가장 첫 번째가 이게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일단 지상권에 관한 조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기초 입문서 225페이지에 가시면 279조 조문 있죠. 자, 기초 입문서 225페이지 쭉 내려오시면 279조 지상권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조문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상권자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다른 조문인데,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OX예요. X예요.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디와 잘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231페이지 잠깐 올까요? 231페이지에 오시면 자, 거기 전세권 제도가 303조 있죠. 303조. 찾으셨어요? 자, 303조 1항 한번 읽어봅시다. 전세권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조차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끊고 여기는 무엇을 지급하고라 해야 되죠? 전세금을 지급하고라는 말이 전세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근데 다시 원래대로 봅시다. 225페이지에 다시 와서 279조 조문. 거기는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료를 지급하는 건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어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미출하시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이건 줄여서 지상물이라 그래요. 토지 위에 존재하는 물건이라고 해서 지상물. 그리고 279조에서 꼭 캐치를 하셔야 될 단어 두 가지가 소유, 사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유, 사용. 소유하고 사용.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인데요. 자, 그럼 실판을 좀 봅시다. 이게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상권이 뭐예요? 그러면 이건 토지 위에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지상권, 토지 위에 있는 권리. 그건 전혀 성질이 다르고. 자, 이건 뭐냐면 먼저 갑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다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나무로 심고 싶어요. 그럼 이때 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이건 세자로 뭐라고 말한댔죠? 지상물, 지상물. 자, 그럼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니까 건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갑은 토지 소유자인데 갑의 땅 위에 을이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땅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를 뭘 하면 되죠? 사면 되죠. 매수하면 되죠. 매수. 그러니까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요 토지를 살려면 이제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충분하다. 그럼 토지를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갑의 땅에 반드시 건물을 짓고는 싶은 거예요. 그럼 다른 땅을 찾을 수는 없고 반드시 이 땅에다가 건물을 내가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토지를 살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갑의 땅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갑의 땅을 빌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로 물권으로 빌려서 쓰는 방법이 있고 채권으로 빌려서 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을이 갑의 땅 위에 무엇을 짓고 싶어서 건물을 짓고 싶어서 갑의 땅을 지금 빌려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빌리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물권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이게 임대차예요. 자, 지상권도 있고 임대차도 있는데 이건 지상권은 물권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고 임대차는 채권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물권 채권을 해봤으니까 조금 이제 해봅시다. 물권의 뜻이 뭐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그러니까 을이 갑의 토지를 직접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지상권. 그다음 요 임대차는 채권인데 채권은 뜻이 뭐죠?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너의 땅을 좀 쓰게 해줘라고 요구를 하고 갑이 응해 주었을 때 토지를 쓸 수 있는 거. 이건 임대차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요 임대차는 이제 요 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지상권이에요. 일단 포인트는 이겁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라는 사람의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상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상물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을이라는 사람의 갑의 토지를 직접 쓰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이제 을이 갑의 토지를 써도 좋다는 합의를 해줘야 되죠.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 그러면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은 무슨 가치를 을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가 될까요? 사용가치죠. 사용가치. 갑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를 을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인 겁니다. 네가 건물 짓는다고 했으니까 나의 토지를 써라 라고 사용가치를 을에게 주고 을이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걸. 이걸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제 요 청약승낙의 의인사표지를 한 거죠. 따라서 지상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이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가 되겠죠. 그럼 법률 행위니까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몇 조가 적용될까요? 186조. 186조. 조문 다시 갑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제 등기를 하면 을이 뭘 취득하는 거죠? 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을의 이름 뭘까요? 지상권 취득한 사람이니까 을의 이름은 지상권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갑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니까 갑의 이름 뭐죠? 지상권 설정자. 다시 이 지상권을 설정해 준 토지 소유자는 이름이 뭐예요? 지상권 설정자. 그 다음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지상권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칠판에서 찾아보세요.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뭐예요?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인 거죠. 또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지상물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상권의 뜻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그러니까 지상권의 개념은 뭐예요? 라고 말하면 이 두 단어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돼요? 소유, 사용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됩니다. 다시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자, 그 다음에 요 지상권의 경우에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면 되는 건 맞는데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토지를 쓰는 거니까 이 사람은 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보통 내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내는 경우가 많을까요? 땅 사용의 대가, 지로 내는 경우가 많다? 안 내는 경우가 많다?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지상권자 보호를 위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을 최소한 쓸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강제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이 건물이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을은 갑의 땅을 3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에 대한 사용기간이 3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나면 갑이라는 사람은 몇 년 동안 땅을 못 쓰는 거예요. 30년 동안 땅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갑 쪽에서 지료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지료를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99.9% 지료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지료를 지급하는 게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다시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요 2번 내용 꼭 기억합니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답니다. 자, 요게 그 지료를 지급하는 게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니까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신 이거 가지고 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지료를 안 내는 경우가 많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지상권을 성립시키는 본질적인 내용은 아닌데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일정 기간 땅을 못 쓰게 되니까 당연히 지료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첫 출발은 지상권은 얘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다시 지상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이때 갑의 땅을 빌려서 쓰는 방법은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다는 겁니다. 채권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임대차, 물건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 그러니까 첫 출발은 지상권은 물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어요. 그럼 칠판 보시고. 자, 그럼 이때 지상권자 을은 갑의 토지를 이 사람은 직접 사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갑에게 너의 토지를 좀 사용하게 해줘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직접이에요? 요구예요? 요구를 구르면 안 돼요. 이걸 구르면 안 되고 다시 물건의 개념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 그 다음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채권이라고 말한다랬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자, 다시 이 지상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니까 지상권자 을은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에게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직접. 애초에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네 마음대로 나의 토지를 써도 좋다고 사용 가치를 확 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이미 을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이 사용 가치를 넘겨받았으니까 갑의 토지를 직접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갑에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해봅시다. 지상권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를 질까요? 아니면 소극적 의무를 질까요? 적극적, 소극적. 이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직접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 자기 땅을 쓰는 걸 그냥 참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극적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 이런 의무를 지는 겁니다. 적극적 의무다, 소극적 의무다. 소극적. 그다음 소극적 인용 의무라고 말합니다. 인용이라는 게 참는다는 뜻이에요. 을이 자기 땅을 쓰는 걸 참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는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소극적 인용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임대차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대차는 훨씬 달라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정, 을이 차임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땅 빌려준 갑은 뭐가 되죠? 임대인. 땅 빌려서 쓰는 을은 뭐가 될까요?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일 때는 이 사람은 직접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너의 땅을 좀 사용 수익하게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갑이 그 요구에 응해 주었을 때만 토지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 실제 그런 경우가 생기진 않겠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냐면 요 갑하고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토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내 땅 쓰는 거 싫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갑의 토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을이 갑의 땅을 쓰려고 하니까 갑이 자기 땅 못 쓰게 막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의 땅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지상권이라는 물건을 내가 받았으니까 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갑이 뭐해도 반대해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임대차는 달라요. 그러니까 임대차의 경우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쓸 수 있게 해줄게라고 약정, 그다음 을이 차임 줄게라고 약정을 맺은 겁니다. 근데 이 임차인은 직접 토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뭐만 할 수 있고 요구만 할 수 있고 갑이 이 요구에 뭐 해줬을 때 응해 줬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갑의 토지를 쓰려고 하니까 갑이 싫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 을은 갑의 토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신 사용 수익하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갑이 채무를 불이한 거라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깰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도 갑의 토지는 직접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게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물건 빌려서 쓰는 사람에게는 물건이 좋은 거예요, 채권이 좋은 거예요? 물건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다시 첫 출발한 얘기입니다. 지상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그래서 지상권의 뜻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니까 지상권자 을은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고 지상권 설정자는 무슨 의무를 지는데 그친다. 소극적 인용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한 장 넘어가셔서 어디로 오냐면 226페이지로 옵시다. 기초인문서 226페이지에 자, 거기 꼭 읽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양거로 3번에 봅시다. 양거로 3번에 가면 동그라미 2번 지상권에는 부정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세요. 자, 다시 226페이지 쭉 내려오셔서 점 2번 성질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딱 중간에 있죠.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부종성을 동그라미 하시고 부종성은 뜻이 뭘까요? 하나 써놓을까요? 부종성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 지상권에는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기타,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멸시를 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걸 한번 이해 한번 해봅시다. 자, 칠판 다시 오시면 아까 지상권의 뜻이 뭐라 그랬죠? 소유, 사용. 그러니까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뭐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 이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랬으니까 이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이야.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남의 땅을 직접 쓰는 제도가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보시고 그럼 밑에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어요. 그러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남의 토지를 쓰는 제도니까 앞으로 건물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상물이 없어도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지상권을 설정받고 이 사람이 지상권 설정받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이 태풍 불어서 박살났어요. 그러면 을의 지상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지상권 설정받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이 태풍 불어서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지상권이 그냥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되겠죠. 존속해야만 다시 건물을 또 지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을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다시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고 또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지상권은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안 따라다닌다는 거? 안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은 법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한다랬죠? 부종성.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지역권도 부종성이 있고 유치권하고 저당권도 각각 부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물권 6가지 중에서는 요 지상권만 부종성이 없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합니다. 첫 번째, 지상권의 중요한 특징.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 부종성이 없다. 그러면 지상권은 뭐에 함께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셨으면 다시 칠판으로 오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요 갑은 토지 소유자하고 을은 갑의 땅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니까 누가 경제적인 약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땅 주인이고 이 사람은 빌려서 쓰는 사람이니까 누가 경제적인 약자인 거죠? 지상권자. 지상권자. 그럼 이 경제적 약자인 지상권자를 보호해 주려고 만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상권자의 경우에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문을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280조 조문입니다. 어디냐면 자, 그럼 기초입문서 227페이지입니다. 기초입문서 22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로 올라오시면 280조 조문 있죠? 찾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조문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1항 한번 읽어볼까요? 계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함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단축하지 못한다 몇 줄 하시고 그럼 단축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이 기간만큼은 꼭 보장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라고 그래요. 단축하지 못한다 옆에다가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써볼까요? 자, 첫 번째 정리가 되어 있는 이겁니다.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제 숫자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1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1호 이렇게 있는 겁니다. 1호 읽어볼까요? 1호 석조, 석괴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몇 년? 30년. 석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석조는 뭐죠?
석조, 돌로 만든 집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석회조는 뭘까요? 석회조는 시멘트로 만든 집. 근데 연화조는 뭐죠? 기와가 아니고 붉은 벽돌. 대신 쓰지는 마세요. 뭐 돌, 시멘트, 붉은 벽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건 시험에 안 납니다. 안 나고.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이게 견고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 그 다음에 이후 갑시다. 전후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몇 년이죠? 15년.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다. 15년. 그 다음에 3호 갑시다.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몇 년이죠? 5년. 공작물 동그라미 하고 5년 이렇게 한번 해봐요. 공작물은 뜻이 뭐죠? 공작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 즉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은 다 공작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 이게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공작물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건물 사람이 만들잖아요.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그 다음 육교 공작물에 해당돼야 안 돼요? 사람 만들죠. 그 다음에 송전탑 공작물 맞죠? 그다음 책상, 의자, 핸드폰 다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건은 다 공작물이 되는 겁니다. 대신 이 공작물 중에서 이제 견고한 건물인 경우는 몇 년 되는 거예요? 30년. 견고하지 않은 건물은 15년 되는 거. 건물 이외 다른 공작물은 몇 년 되는 거예요? 5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실까요? 자, 이제 조문을 이제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되겠어요. 먼저 요 경제적 약자인 지상권자를 보호해 주려고 지상권자로 하여금 최소한 땅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기간은 몇 년이죠? 30년, 15년, 5년. 자, 그 다음 여백에 쓸만한 공간이 되니까 필기를 좀 해봅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먼저 어떤 게 30년짜리예요? 견고, 그 다음에 수목. 견고, 수목의 경우에는 몇 년? 30년. 그 다음에 요 공작물은 몇 년이죠? 5년. 요 공작물은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이게 15년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견고, 수목은 몇 년? 30년. 그 다음 공작물은 몇 년? 5년. 그리고 이도 저도 하는 경우가 이게 15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최소 땅을 몇 년간 쓸 수 있다. 30년. 그 나무 심을 목적으로, 수목소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다. 30년. 그 다음 건물 위에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5년이고 이도 저도 하는 경우가 15년이라는 겁니다. 자, 펜 놓으시고 자, 질문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려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나무 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은 겁니다. 소나무 심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이번엔 육교를 설치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 목조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각각 최단 존속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네 가지의 최단 존속기간의 합은 몇 년이에요? 마음속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년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 최단 존속기간의 합은 몇 년일까요? 자, 마음속으로 정하셨죠? 나는 총 다 더해보니까 나는 100년 넘는다. 100년 넘는다. 내리시고. 이분들 한 100년 공부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나는 90년 넘는다. 나는 세 번째, 80년이 안 된다. 80년이 안 된다. 자, 해보겠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죠. 그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때는 최소 땅 몇 년간 쓸 수 있어요? 30년. 소나무니까 몇 년이죠?
소나무 30년. 20개니까 30년. 얘를 잘 맞춰야 되죠. 6교 설치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건 몇 년 될까요? 이거 딱딱한 거니까 30년 가면 이제 날려먹는 거죠. 얘는 몇 년 될까요? 5년이요, 5년. 왜 5년일까요? 건물 이외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니까 몇 년 되는 거죠? 5년. 5년. 그 다음에 얘는 목조 건물이니까 견고하지 않은 거죠. 견고하지 않은 경우니까 얘는 몇 년이에요? 15년. 자, 이걸 더하면 돼, 이걸 더하면 돼요. 산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더하면 몇 년이야? 다 더하면 80년. 이렇게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7번 보실까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소 30년간 보장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40년으로 정했어요.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40년. 되죠? 이게 최소한 쓸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길게 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40년으로 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정했어요.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겠죠? 그럼 20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으로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소나무도 똑같고 이제 6교 해봅시다. 6교 설치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기간 10년으로 정했어요. 이건 돼야 안 돼요? 5년보다 길게 정하는 게 되죠? 3년으로 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3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5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다음 목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거 20년으로 정했어요. 이거 돼야 안 돼요? 되죠? 10년으로 정했어요. 10년으로 정하면 15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이걸 처리하려고 만든 게 2항입니다. 2항. 읽어보겠습니다. 자, 280조 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뭔다? 연장.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정했다면 각각 30년, 15년, 5년으로 연장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금 무슨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최단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은 언제까지 토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어보니까 최소한 이 기간만큼 보장을 해줘라. 30년, 15년, 5년만큼 보장을 해줘라. 이런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 넘지 마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 기간은 넘지 마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백에 하나 씁시다. 그럼 이게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결국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게 될까 안 될까요? 영구무한이라는 건 이제 죽을 때까지인 거죠. 계속 우리 갑의 땅을 계속 쓰는 거예요. 갑은 땅 못 쓰게 만드는 이런 계약을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돼요. 왜 될까요?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치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받는 경우가 많죠.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영구무한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줘도 또 갑이라는 사람 영구무한으로 뭘 받는 거죠? 치료 받는 거죠. 또 경제사적인 변동했다 그럼 치료 계속 증액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무한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기억합시다. 영구무한은 이제 35회 때 시험지로 답이 될 내용입니다.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임대차 부분을 비교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구무한에 지상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상권의 경우에 소멸통고 제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전세권 때문에 시험 문제 내는 건데 전세권 제도의 경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상권에는 소멸통고 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지상권의 경우에는 소멸통고 제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조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7페이지 밑으로 내려오시면 281조가 있죠. 281조 조문 찾으세요. 자, 1항 한번 읽어봅시다. 계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을 한다. 바로 옆에 씁시다. 그러니까 몇 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30년, 15년, 5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그냥 몇 년으로 보는 거죠? 30년.
30년. 그 다음에 6개월 설치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몇 년 되는 거예요? 5년. 그 다음 목적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 몇 년 되는 거죠? 15년. 이렇게 각각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따져서 30년짜리 줄 건 30년으로 해주고 그 다음 15년짜리 줄 건 15년, 5년짜리 주고 5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필요한 건 2항인데요. 지상권 설정 당시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건 바로 기간을 씁시다. 이게 2호니까 몇 년으로 본다는 거죠? 15년. 15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짜리를 준다는 겁니다. 몇 년 준다는 거예요? 15년. 자, 그러면 7번 볼까요? 자, 이번엔 그냥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무슨 건물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건물인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기로 맺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거니까 이때는 중간짜리를 준다는 겁니다. 몇 년으로 본다? 15년. 15년. 자,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의 경우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최단 존속기간을 한다는 겁니다. 30년, 15년, 5년. 그 다음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중간짜리 15년짜리를 줘서 이렇게 소멸통고 제도라는 건 지상권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지상권의 뜻이 뭐였었죠? 자, 일단 지상권의 뜻은 무조건 소유, 사용. 소유, 사용. 그러니까 지상물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제도. 그러니까 갑이 토지 소유인데 우리 뭘 하고 싶어서? 건물을 짓고 싶어서 갑의 땅을 직접 쓰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왜냐하면 지상권의 경우에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지상권 설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 지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로도 일단 내고 그다음 을이 이 위에다 뭘 짓는 거죠?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짓는 거니까 건물 지을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이제 건물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왕창 들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그러니까 요 을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땅 사용의 대가도 지불하고 건물 짓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보호를 위해서 지상권자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읽어봅시다. 지상권 처분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하나 써놓을까요? 가지수 알면 정리하는데 좋아져요. 지상권 처분 방법은 총 몇 가지라고요? 3가지. 3가지. 그 3가지가 일단 뭐 할 수 있죠? 양도 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지상권의 처분은 3가지인데 3가지가 뭐라고요?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지상권자는 자신의 지상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보실까요? 그럼 여기서 양도할 수 있다는 건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 건물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를 뭐 토지를 팔거나 건물을 파는 걸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 자체를 파는 거예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병이라는 사람이 돈 받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팔면 이제 돈 받으니까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죠? 임대할 수 있죠. 임대. 그럼 이때 요 지상권자는 요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을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예요, 토지. 네. 찍는 것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임대할 수 있다는 건 지상권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지상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빌려줄 수 있다고요? 토지를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담보 제공인데 담보 제공은 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지상권 위에 제3자 돈 빌린 사람에게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지상권자의 처분 방법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상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무엇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둬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시험용으로 중요한 건 이때 이 지상권자가 3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지상권 설정자 갑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갑의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상권 설정자가 반대해도 이 세 가지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때 갑이라는 사람의 동의는 필요 없는 건 맞는데 애초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자 너는 이러야 되는 처분을 못한다 이렇게 금지시킬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동의도 필요 없고 금지도 안 됩니다. 다시 모두 필요 없고 동의도 필요 없고 금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처분은 누가 묻고 이거 씁시다. 지상권의 처분은 완전 자유입니다. 지상권의 처분은 완전 자유라서 어떠한 내용의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지상권의 처분은 완전 자유라서 어떠한 내용의 제한도 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다음 요 지상권자는 지료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랬으니까 지상권자는 뭘 지급해야 될까요? 지료 지급해야 되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지료 지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료를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 그랬어요. 근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료를 제때 잘 지급하지 않으면 요 갑쪽에서 너는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내 땅에서 나가 이렇게 지상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상권자 쪽에서 지료를 체납하면 지상권 설정자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때 지상권자가 어느 정도의 지료를 체납했을 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건 조문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디 오냐면 229페이지 볼까요? 229페이지. 229. 자, 229페이지에 보시면 딱 중간에 287조 지료 체납의 효과라고 해서 287조 조문이 있죠.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지상권자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치료 체납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2년 이상. 꼭 이렇게 얘기합시다. 2년 이상. 그러면 3년간의 지료를 체납했어요. 그럼 당연히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 2년간의 지료를 체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2년 이상이니까 2년 들어가야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2년간의 지료를 체납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하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에 뭘 할 수 있다?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 청구 밑에다가 써볼까요? 의무 위반. 소멸 청구에다가 의무 위반. 그러니까 즉 지상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상권을 없앨 때 쓰는 단어는 소멸 청구라 그래요. 다시 물건 빌려서 쓰는 사람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가 이 각각의 물건을 없앨 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소멸 청구. 얘는 어느 경우에 나온 단어예요? 의무 위반의 경우에. 자, 지상권 제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 제도를 한번 해봅시다. 지역권 제도. 자, 기초입문서 230페이지 오실까요? 230페이지에 오셔서 자, 이것도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291조 지역권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 하나 밑줄 하시고 자기 토지를 밑줄 한번 해봐요. 자, 먼저 지역권의 역이라는 한자로 쓰면 이렇거든요. 역. 여기 이제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토지가 받을 때는 지역권이라고 하고 서비스를 사람이 받을 때는 인역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부동산 실무를 할 때 그 지역권 제도가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많아요? 아마 거의 아마 부동산 실무 끝날 때까지 이 지역권 제도를 볼 가능성이 여러분 거의 없을걸요? 일단 건물 쪽 하는 사람은 지역권을 아예 볼 리가 없고 일단 토지 쪽으로 하는 사람도 지역권 제도 만나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무를 하다가 그 등기부에서 지역권을 받다. 그러면 학원으로 전화를 좀 해주세요. 교수님도 드디어 지역권을 실무에서 받습니다. 그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없는 거냐면 그림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은 X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을은 Y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로예요. 그러면 요 Y 토지는 공로에 접해 있지만 X 토지 저 안쪽에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 토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로에 나가기 직전에 Y 토지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럼 가로막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돌아가면 되죠.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 나가는 길도 없어요. 또 이렇게 나가는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X 토지는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학교는 시간에 배웠죠. 이런 땅 뭐라 그러죠?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땅. 이게 맹지. 그러니까 지역권은 이 맹지 눈뜨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권은 맹지 눈뜨게 해주는 제도. 대신 쓸 필요는 없어요. 맹지 눈뜨게 해주는 제도. 그렇게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X 토지가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X 토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켜 주려고 X 토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켜 주려고 이 X 토지가 공로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지역권 제도라는 겁니다. 그럼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만나서 너의 Y 토지를 통행로로 좀 사용하자는 계약을 하면 되죠. 이게 이제 지역권 설정 계약입니다. 지역권 설정 계약. 이도 계약이니까 두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 보고 너의 땅을 좀 통로로 사용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을이 싫다고 하면 지역권 제도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 그 다음에 계약이니까 지역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니까 몇 조가 적용되죠? 186조. 따라서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 이렇게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제 등기를 하면 이제 갑이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지역권을 취득한 갑의 이름 뭘까요? 지역권을 취득한 사람은 지역권자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을의 이름 뭘까요? 지역권 설정자. 그런 말은 없어요. 없고 여기는 토지 소유자라 그래요. 지상권의 경우는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라는 말을 쓰는데 지역권의 경우는 강학상 조금 쓰는 경우는 있어도 공식적인 용어로는 지역권 설정자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왜 없는지는 제가 핵심 과정 할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그냥 토지 소유자라 그래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지역권을 취득한 갑은 뭐라고 하고 그 다음 지역권자라고 하고 지역권을 설정해준 요 을은 그냥 토지 소유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Y 토지를 통행로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갑이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Y 토지를 이제 지나다니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건 사람이 맞죠. 그럼 이때 요 서비스를 사람이 받는 거예요, 토지가 받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건 누가 지나다니는 거죠?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죠. 근데 가치가 증가하는 건 사람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토지죠. 뭐 갑이라는 사람이 공로로 나갈 수 있으면 뭐 가치가 높아지고 그다음 공로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면 뭐 쓸모없는 사람이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건 사람이 지나다니지만 가치가 증가하는 건 뭐의 가치가 증가한다?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토지가 받았다 그래서 이걸 이름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권. 묘서 보면 이때 요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무엇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역권이라는 겁니다. 다시 자기 토지의 무엇을 위하여, 편익을 위하여. 편익을 위하여, 편익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 말은 뭘까요? 사용가치 증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용가치 증가. 자기 토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기 토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역권이라는 겁니다. 자, 또 7번 보실까요? 그럼 이때 이 X 토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예요, 서비스를 주는 토지예요? 서비스를 받는 토지죠. 그러니까 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토지라고 해서 이건 얘는 요역지라 그래. 요역지. X 토지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땅이라고 해서 이건 요역지. 그 다음에 요 Y 토지는 X 토지가 공로로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Y 토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예요, 서비스를 주는 토지예요? 서비스를 주는 토지죠. 자, 이게 승자인데 무슨 승자냐면 이게 이을 승자. 그러니까 즉 Y 토지는 X 토지가 공로로 나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승역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서비스를 받는 땅은 뭐라고 하고 요역지라고 하고 서비스를 주는 땅은 승역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대신 시험용으로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지역권의 경우에 얘는 늘 객관식의 답인데 이 서비스를 받는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돼요. 다시 서비스를 받는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토지한다? 한 필의 토지. 이렇게 X 토지의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토지한다? 한 필의 토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여도 되고 일필 토지의 일부여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Y 토지를 다 통행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고 요 위쪽으로만 지나다녀도 충분히 공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승역지는 당연히 일필 토지의 뭐여도 일부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시 서비스를 받는 자기 땅은 뭐라 그래요? 요역지라고 하고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여야 한다. 서비스를 주는 땅은 승역지라고 하고 승역지는 일필 토지의 뭐여도 일부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가끔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역지하고 승역지는 서로 인접해야 돼요? 인접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제가 항상 그림을 그릴 때 X 토지하고 Y 토지를 딱 붙여서 그려요? 떨어뜨려 그리니까 기억합니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요 지역권자들은 의 정도만 좀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갑이 가지고 있는 X 토지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맹지여서 공로로 나갈 수 없게 되니까 통로 열어주는 이게 지역권 제도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지역권은 뜻이 뭐죠?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옆에 쓸만한 공간 되죠? 자, 거기 2개 정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써볼까요? 최단 존속기간. 그럼 지역권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Y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없어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X. 두 번째, 최장 존속기간이라고 써볼까요?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땅 쓸 수 있는 기간도 규정이 없고 그다음 언제 땅을 쓸 수 있다는 최장 존속기간도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 더 해봅시다.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죠. 아까 영구무한의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영구무한의 지역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좀 정리합시다. 그럼 7번 다시 보시고 지상권은 뜻이 뭐죠? 소유, 사용,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지역권은 뜻 읽어봅시다.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전세권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